네, 여의도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예술입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인데요. 이 점심시간 여러분들의 가득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좀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가 8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 나스닥이 반등해줬던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아쉬웠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주 시장의 걱정, 종목 고민 있는 것까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있는 한 많은 분들을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하는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가득 채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전략 세워보고요. 다음 주에 공략해야 할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가득 채워주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도영 어드바이저 그리고 김민재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네. 오늘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약속 있으신가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화려하게 오늘 화사한 의상을 입으셨군요. 그렇다면 우리 김민재 위원님, 오늘 특별한 의상의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똑같이 입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이 특별하지 않은 건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곤란한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어제까지도 국내 증시, 미증시가 약간 뒷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네. 어떻게 다음 주 시장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특히 전일이죠. 전일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루머가 돌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하락 조정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때마침 반도체 섹터의 조정과 더불어서 화장품 섹터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 나오면서 자금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 흐름 변화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전일 국내 시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TSMC의 4월달 실적이 발표가 됐죠. 매출에 대한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20% 정도의 증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인프라 및 반도체 섹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서부에서 동부, 동부에서 서부, 그리고 서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면서 예전에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반도체 섹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6일, 5월 16일이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안에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수익이 극대화 나는 구간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AI 및 반도체 30% 비중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TSMC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로 더욱더 데이터 센터와 특히 엔비디아 향 관련된 AI 서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 특히 GB200 시대에 대한 확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물건에 대한 납품이 시작된다. 지금 H100에서 H200으로에 대한 변화 포인트, 하반기에는 B100으로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 IDC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이쪽에 대한 확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두 회사의 투자 자금만 합쳐도
340조 규모에 대한 투자가 단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허황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표가 돼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합쳐서 12조 5천억 정도 규모에 대한 데이터 센터 IDC 투자를 단행을 시켰고요. 이후에 이번 주에 또 한 번 나온 것은 싱가포르의 12조 3천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발표를 했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서버 그리고 GPU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SSD 그 전력에 대한 쇼티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본토의 데이터 센터 33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IDC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여가고 있는 키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 전력 쇼티지에 대한 것이 가장 강한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SMC의 4월달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폭증, 어떻게 보면 AI 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핵심 부분인 TSMC와 엔비디아, 5월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에 TSMC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면은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반도체 섹터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추가적인 이슈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애플의 AI 산업에 대한 참전이죠. AI 산업에 그동안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애플 같은 경우는 요번에 WWDC 6월 달에 개최를 기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확대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시리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챗 GPT 4.0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발표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ASIC라고 하는 자체 칩 조달에 대한 니즈, 애플은 M4 칩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시장 저변 확대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향에 대한 매출 감소 아니면 중국향 매출에 대한 증가 이런 포인트보다는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에 대한 변화와 교체 주기까지 맞물리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게 온디바이스든 반도체든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 IDC에 대한 확대이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서버와 전력 소모에 대한 비율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서버 관련해서는 MLB, 국내 아니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이수페타시스이죠.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반도체 4대 천왕이라고 불리우는 종목인데 4월 중하순 정도에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런 식의 차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약간 좀 늘려서 보면은 라이언 오닐의 컵앤홀드형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돌파를 한 이후에 15% 정도에 대한 조정을 받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우상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삼화전기. 어떻게 보면은 트랜지스터를 진행하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삼화전기가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센터형 SSD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는 그 기업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반도체와 AI 산업은 올해 2024년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잠깐 눌리는 것에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근래에 들어서 한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4주 동안에 매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해서 추천 종목으로 갖고 오진 않았지만 관련주에서 탑픽이다라고 매주 설명을 드렸던
실리콘2 저번 주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으로 1조가 넘는 기업이 2연상을 쳤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2의 유통망에 대한 다변화와 이쪽에 대한 니즈,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적인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대장은 실리콘2에 대한 모습을 누구나 다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코로나 세대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력이 상당히 강했던 시점에서 지금은 북미 그리고 브라질,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SNS에 대한 물결을 타면서 이제 유통망에 대한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 안에서 조선미녀라든지 코스알엑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상승과 변화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실적 확대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국내 매출에 대한 비중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화장품과 에스테틱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화장품과 에스테틱은 제가 조금 심플하게 기술적에 대한 차이보다는 매출과 실적, 이런 영업이익 이런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2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종목은 오래전부터 추천을 드리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탑픽적인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서 전전일 상한가 그리고 전일 상한가에 대한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를 따라서 다음 종목에 대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화장품 섹터 성장 동력, 상승력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전전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완전 뚫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동생이죠.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비중 10%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BOE라고 하는 회사가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비전옥스도 OLED 시장에 대한 장비 투자 확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대한 중심 자체가 AI 그리고 IDC 이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의 스탠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OLED로에 대한 전환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까지 지금 현재 돈의 자금력이 좀 말라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향에 대한 매출 인식보다는 BOE는 같이 협업을 했던 선익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서 중국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장까지 인수를 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OLED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와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 애플의 WWDC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그리고 AP 칩셋과 AI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생태계의 최강자죠. 애플에 대한 행보는 국내 OLED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2월 달에 추천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는데,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눌림과 어느 정도 횡보를 보여줬지만 완전한 증착 장비에 대한 선택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를 했죠. 이후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포인트, 어떻게 증착 장비가 얼마 정도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실적이 마진으로 얼만큼 남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 그리고 시총에 대한 비율까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엽 의원님,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섹터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AI,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뜨거웠던 뷰티죠. 화장품과 에스테틱까지 다시 한번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동생이죠.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졌습니다. 다음 주 시장 이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시장은요, 좀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거든요. 집중해야 될 섹터도 하루하루 많이 좀 달라졌던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우리는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다음 주 어느 정도 좀 조정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량주 쪽보다는 이 테마성 종목, 즉 이슈가 있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유가 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가 쪽 뭐 비중 한 15% 정도 태우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S&P 500과 또는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의 위치를 보게 되면 4월 달에 똑같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전 고점 근처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었죠. 제일 높았던 자리에서 지금 조정받다 다시 도달하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 더 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4월달 하락하기 전까지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우량주들이 끌어올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반도체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형주 반도체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현대기아차 같은 이런 환율 수혜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온다거나 저PBR 종목들,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와 같은 이런 저PBR 종목들이 코스피의 대형주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즉 껍데기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사실상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5월 22일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다, 내가 돈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인데 굳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데 미리 들어갔다가 엔비디아 실적은 물론 좋겠지만 뭐 가이던스가 살짝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목금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본격화될 거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뭔가 이슈나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는 결국은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증시에 조정을 주는 원래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상 시장의 악재였다면 FOMC에서 비둘기 파워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FOMC에 대한 또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남은 리스크는 중동 리스크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중동 리스크를 핑계로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럼 중동 리스크 수혜주를 잡는 게 낫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다음 주에는 유가 종목들이 그래도 중동하면 기름이기 때문에 유가 종목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가 지금 협상을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모두 다 협상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로에 남아있던 나머지 협상단 같은 경우에도 해산이 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라파로 진격하는 또는 지상전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가 관련 종목들이나 또 해운 종목들, 방산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중동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경기가 좋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력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뭐 이구산업, 풍산, 뭐 대창 이런 종목들이 좋게 가고 있는 이유는 구리의 원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즉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전선의 수요가 늘어나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구리와 유가 같은 경우가 경기가 좋을 때 항상 올라가는 원자재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수입과 수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가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꼭 구리와 유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서 중동 리스크는 사실상 기폭제 같은 변동성을 좀 크게 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추세는 미국 경기가 좋은 한
유가는 상승한다는 관점 때문에 유가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약간 깜짝 감소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사실상 유가 선물에서도 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유가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을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가장 대장으로 볼 수 있는 흥구석유를 봐야겠죠. 일단 흥구석유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유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 이래로 제일 최고가를 갱신한 종목은 흥구석유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흥구석유가 4월 15일에 있었던 고점대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관점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흥구석유를 유가 쪽에서는 가장 먼저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비중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천연가스겠죠. 지금 사실상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이슈와 경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연가스는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냉방기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가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대체제로 좀 나오고 있고 세몰트 반등 같은 경우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최근에 조금 더 붙고 있는 게 바로 천연가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지금 천연가스 선물을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천연가스 선물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 또 하나 붙게 되면 이제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가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또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 종목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이 석유를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가스 3국에 대한 수출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더욱더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 전 세계가 결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은 이스라엘 이란 같은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있을 때는 자원 무기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원자재 종목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도 비중 한 15%는 태우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해운입니다. 물론 저도 우량주는 엔비디아 실적 뒤부터는 봐야 된다.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반도체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을 다음 주에는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는 관점이고요. 해운 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시기에는 해운 운임이 감소하는 시기인데 이 후티방공 같은 경우가 홍해 쪽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서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해운 운임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5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 해운 쪽 종목들도 지금 실적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 시기 때 좋게 잡히는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동 리스크에서 수혜를 받는 쪽은 이런 유가, 천연가스, 해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산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방산 쪽은 이미 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해운 쪽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운 쪽도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저는 무조건 지금 우량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저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수도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벌써 4월 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가는 한 여기를 뚫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다음 주는 일단은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이런 해운 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이제 천연가스 쪽을 한번 봐드리면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쪽에서는 흥구석이었다면 천연가스 쪽에서는 대성에너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금요일장에서 GSE라는 종목이 천연가스 모멘텀으로 한번 반등을 했었는데 대성에너지도 원래 기존부터 이 GSE와 함께 천연가스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GSE도 괜찮겠지만 저는 올라간 종목은 잘 먼저 권해드리진 않는 편이라서 GSE는 금요일장에 좀 올라간 만큼 대성에너지를 좀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위치하면서 한 번씩 꼭 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운 쪽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흥구석유, 흥하해운이죠. 해운 쪽은 그래서 흥하해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흥하해운의 주가 위치를 보게 됐을 때 주가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연속으로 바닥 구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고 이번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쌍바닥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상승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동 리스크가 이제 막 발발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효과가 있었다면 잠잠해졌을 수도 있고 주가가 뭐 이런 유가 종목들이나 해운 쪽이 힘이 좀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불발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 장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클 거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재 위원 다음 주는 조정장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원자재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김도영 위원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면서 유가 선물도 올라왔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유가 관련한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천연가스 그리고 해운주까지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 전략에 맞춰서 시청자분들도 다음 주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고민 많이 남겨주고 계시죠?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의 전략부터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드디어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시장이 올라도 불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죠. 내 종목은 왜 안 오를까? 내 종목은 언제 팔아야 할까?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 많으셨던 분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원하시면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소통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제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네, 그 로봇주 이렌시스고요. 이렌시스 10% 8,100원이요. 아, 네, 이렌시스고요. 매수가는 예, 10%고 8,100원. 예. 네. 비중은 10%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매수가를 예. 보니까 보유하신 지 조금 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렌시스 주가가 좀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위원님. 네네. 그젠가요? 시간외에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과연 이게 매수가 근처까지도 올지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렌식스 혹시 전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네, 따로 들어갔어요. 괜히 제가 후회돼가지고. 네? 예, 또 어제 따로 들어갔어요. 올라가길래. 그죠. 어저께 따라서 잡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렌시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관련 부품 단독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월 달부터 해서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상당히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는 너무도 명확하게 조금 그 테슬라나 이런 그 선단위 업체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청소기 그리고 관절기,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 암 같은 경우에 니즈가 더욱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렌시스는 지금 현재에 대한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조금 그 실망 매물을 소화를 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에 로봇 쪽에 조금 포인트를 두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포지션을 좀 우상향을 잡았던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로봇 섹터가 요 근래에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전장 수급 유입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긍정적인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60선 위에 안착을 했다라고 하는 점,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한 어떤 전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하면서 저는 목표 가격을 8,500원에서 8,700원 정도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렌시스는 바이앤 홀딩에 대한 전략보다는 약간 좀 트레이딩 관련으로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아래에 있는 20선, 이 가격이 한 6,700원 정도 되는 그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더욱더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이렌시스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목표가를 8,500원에서 8,700원까지 잡아를 주셨고요. 계속 보유하고 가는 이 홀딩 관점보다는 조금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민이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나 시스템 18,900원에 네. 10%인데 잠깐 단타 들어갔다가 물렸난 것 같아요. 아, 하나 시스템 매수가는 네네. 18,900원, 비중은 네네. 10%입니다. 네네. 김민재 위원님, 방산기업인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황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는 뭐 리스크 쪽, 중동 리스크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각국이 지금 무기를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지지라인에 거의 다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18,300원 구간대가 지지 구간에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대에서 연속된 고점을 가지고 있다가 장대 양봉과 함께 돌파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장대 양봉을 모두 다 반납하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 라인을 깨지 않으면, 지난번 전 고점이었던 부분을 깨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강했던 지지와 저항 자리는요, 돌파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지로 변경해놓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제 양봉 뜨는 타이밍일 때는 재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사실상 18,300원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 빠져 있죠. 금요일날 종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추세를 돌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이었던 자리, 특히나 뭐 최고점 자리죠. 26,600원을 지금 저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6,600원과 가까운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다.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이제 반등할 타이밍에 와 있고 올라오셨을 때는 수익 챙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방산기업이었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26,600원과 가까운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레이저 옵텍이네요. 매수가는 9,7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김도영 위원님. 네. 최근에 이 종목 좀 주목받는 섹터인데 이 종목은 어제도 좀 쉬어갔거든요. 그렇죠. 주도주가 아닌 건가요? 우선은 이제 그 오버행 물량에 대한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백반증 치료 관련해서 미국향 매출에 대한 확대를 조금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혈관용 리만 레이저라고 하는 부분에 논문을 좀 발표를 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자기네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9,700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크게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3개월짜리 그 오버행 물량, 어떻게 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비중 20%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여기서 오버행 물량 소화한 이후 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목표 가격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지만,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를 안내를 드리는데, 13,000원에 대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 조금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5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순절에 대한 포인트는 9,000원이라고 하는 점, 이 선이 바로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에 대한 그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레이저옵텍 살펴봤고요. 오버행 물량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네요. 현재는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전고점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3,000원 잡아보고 손절가는 9,000원 선 잡아보면서 이 라인을 잡고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어제 종가가 17,000원 선이었네요. 종가 대비해서 약간 좀 고점에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로봇주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이 매수가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중도 같은 분이실 것 같아서 사실상 같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결과치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전의 모멘텀은 일단 전 정부가 탈원전을 진행했는데 지금 전 세계는 원전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현 정부는 전 정부를 어느 정도 좀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원전주 같은 경우는 밑에서는 무조건 받쳐준다. 즉 현재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가 다시 원전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AI에 대한 수요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또 대체제로 부각이 받고 있는 만큼 내려오면 받쳐준다라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더라도 저점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벌써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내려오면 계속 저점대는 일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장 이게 사용이 될 것인가라는 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제가 맨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깎여 내려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점대를 영속으로 보게 되면 추세선에만 닿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 맞고 떨어지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데 저점은 그래도 받쳐주는, 즉 올라갈 때마다 어쨌든 저항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상승 추세선을 보게 됐을 때에는 일단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8,000원과 가까운 자리대에서는 정리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원전주들은 다 어느 정도 너무나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많은 물량 소화가 필요하고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나 모멘텀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물량이 많이 안 쌓인 신규 상장주겠죠. 이러한 관점 때문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그나마 원전 쪽에서 제일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매물 부담이 없다라는 건데, 그 우진엔텍조차도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을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18,100원대가 일단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대 18,100원대가 사실상 돌파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만약에 내가 좀 줄인다, 25,000원이면 사실상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인다고 했을 때는 18,100원대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는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멘텀을 믿고 나는 시간을 좀 더 투자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25,000원이면 사실상 매수하신 지가 벌써 2021년 정도가 매수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렸었지만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는 관점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내려오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 원전주이기는 한데요. 따라서 저점은 좀 일정하지만 올라오는 데는 제한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8,100원 선 가까운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위원들의 공략주 AS를
해보고요. 새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LS 지난주 위원님의 예측이 또 맞았습니다. 네. 제가 약간 지난주에 부진해서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다음 주에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또 전략 세워볼까요? LS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상향,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요 근래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슈팅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에 실리콘2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실적이 깡패이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전선 관련해서 국내 최대 종목은 LS가 갖고 있는 LS전선. LS전선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강원전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LS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추가적 그 지분법 평가 이익, LS 전선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 상당히 매력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그 추천드린 자리에서부터 지금 14만 5천 원 정도까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주다 보니까 또 지주사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홀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앤홀딩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홀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준 LS인데요. 16만 원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AS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바로 TS입니다. 반도체 부품주죠. 아직도 엄청난 수익권에 있기는 한데 네.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까요? 저 여기 머니왕 2부에서 추천드린 것은 3월 11일 그리고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렸던 것은 1월 29일 이렇게 추천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80%나 5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달성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4월 말 정도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6만 원대에서 바로 8만 원대까지에 대한 수직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TSE라고 하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고 강력 조금 천천히 움직이던 종목이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E, 그리고 TFE, ISC, 리노공업, 이 속객과 핀, 프로브카드 이쪽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유효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에 대한 눌림 포인트 어떻게 이제 실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홀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실적까지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 대한 공략 제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TSE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고요. 재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위원님, 저희가 한 달 전에 다른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한국석유를 저희가 미리 공략을 했는데 좀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석유 관련해서 다음 주에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정 마치고 또 추가 한번 튈 자리가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S 통해서 한번 강조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금요일장에서 지금 보게 됐을 때 GS라는 종목도 좀 올라갔었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또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우량주 쪽에 돈이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뉴스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석유부터 일단 차트를 좀 보면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4%대에서 약간의 밀림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 구간 자리가 안착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구간대에서 잘 횡보하면서 다음 구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저항 두터운 자리가 17,700원 자리, 즉 18,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대만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은 우량주는 엔비디아 실적 뒤로
좀 챙겨보시고요. 당분간은 그 전까지는 테마주 위주의 뉴스를 좀 받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공략했던 한국석유였습니다. 18,000원 돌파가 된다면 전고점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공략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 네. 다음 주에 또 여러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떤 종목을 좀 제대로 봐야 될까요? 어저께 방송에서는 뷰티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반도형이 아니라 뷰티형으로서 뷰티형. 실적 발표 아직 남은 종목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 강력한 상승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2의 실리콘2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죠. VT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들샷이라고 하는 것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2가 보여준 성장에 대한 흐름이 VT로 연결고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그 다른 프로에서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전날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과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채널에 대한 다양성, 중요한 것은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판매냐, 다이소에 대한 판매냐,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형이 아니고 뷰티형이군요. 뷰티 관련주가 나왔습니다. VT였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남은 뷰티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님, 저희 다음 주 시장 여러 섹터들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여태까지 방향 잡은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 어느 정도 좀 조정받고 중동 리스크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재방송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명 흥구석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장에서 9%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었고 윗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안착할 자리엔 잘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60원대가 사실상 제일 좋은 안착 자리인데 그 위치 위로 종가 마감이 됐고요. 바로 위에 있는 저항 자리인 13,100원짜리는 지금 벌써 3, 4거래일 동안 물량 소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위로 크게 열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응이 좀 어렵다. 또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짧게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린다면 목표가 15,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11,500원 잡으시면 되는데 목표가 이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시장 조정 구간에서는 꼭 리스크 쪽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 쪽 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또 한 번 중동 리스크 영향을 받는 종목이었습니다. 흥구석유, 다음 주 시장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김도영 위원님 네. 무료 방송에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이번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실적 개선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났죠. 한마디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실적에 대한 개선,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주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중소형주 그 단에서 실적 발표의 마무리 구간이죠. 다음 주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설명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마무리 구간이니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무료 방송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재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다음 주는 조정 장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도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종목들 소개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에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무방 오셔서 한번 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위원의 무료 방송 직후 오후 1시에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두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